시청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7말 8초입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이 됐는데요. 주말에는 고속도로도 꽉 막혔다고 하고요. 인천공항은 5년 만에 가장 붐볐다고 하더라고요. 이 무더위를 시원한 입담으로 날려줄 비하인드 특급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선규 전 SSG 단장, 이혜진 기자, 이상훈 해설위원, 그리고 서동욱 선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정세영 회장님께서요, 파리 올림픽 취재로 지금 자리를 비우셔서 기자님이 대신 오셨는데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아니, 두 번째라서 별로 안 떨릴 줄 알고 왔는데 이 자리에 앉으면 또 어느덧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즐거운 야구 이야기 재미나게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동욱 선수는 어떠세요? 오랜만에 오시니까. 네, 저도 잘 지냈고요. 세 번째더라고요. 제가 네. 5월 5일 저 어린이날 이후로 세 번째 출연인데 이혜진 기자님보다는 제가 선배고 그래도 잊지 않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단장님께서 워낙 야구계에 오래 계시고 진짜 모르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서동욱 선수랑도 혹시 인연이 있으신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야구부 있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구 선수들 보면은 프로필을 한 번씩 봐요. 네, 프로필 한 번씩 보는데 이번에 이제 서동욱 선수 나오신다 그래갖고 프로필을 한 번 또 봤죠. 중고등학교 겹치더라고요. 와. 네, 아, 그래서. 초등학교도 잘하면 겹칠 뻔했는데 저하고 뭐 나이 차이는 좀 났지만 하여튼 같은 학교 나와서 일면식은 오늘 처음 만나봤습니다. 일단 인사를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배님이시니까. 아까 이혜진 기자님보다 비하인드 선배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오늘 끝나고 따로 다방에서 가방이요? 가방이라뇨. 다방에서 차 한 잔. 혹시 이혜진 기자님도 서동욱 선수랑 혹시 오늘 처음 뵙는 건가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모두가 엮여있는 비하인드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뜨거운 날씨만큼 핫한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는 비하인드 이슈 먼저 만나보시죠. 60승 선착 기아 명과 암, 혼돈의 중위권 5강의 주인은 마무리 순환시대. 첫 번째 주제는 60승 선착 기아 명과 암입니다. 선두 기아가 가장 먼저 60승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60승에 선착한 팀이요. 정규 시즌의 우승할 확률이 76.5%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반기만 해도 2위랑 기아랑 이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후반기 들어서 좀 더 강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투수들 부상도 많고 실책도 많은데 지금 타격의 힘으로 상대 마운드를 그냥 압살하고 있어요. 참 이 고비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겨나가고 있거든요. 베테랑 선수들의 힘이 커 보인 것 같습니다. 서동욱 선수도 이제 너튜브에서 기아 관련 콘텐츠 하시잖아요. 네네. 서동욱 선수가 보기에는 기아가 어떻게 이렇게 후반기에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유성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압도를 하고 있는 타선이에요, 기아가. 근데 저 시즌 초반부터 크고 작은 부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업 선수들이 2군에서 올라와서 제 몫을 다 해주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 어제 경기죠. 변혁 선수가 역전 홈런을 쳤고 그다음에 홍종표, 박종호 선수가 이 주루나 수비에서 완벽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뎁스가 단단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희 비하인드에서도 이제 초반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타격감 때문에 다른 약점들이 다 상쇄되고 있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기아 타선은 진짜 말을 하면 입이 아픈 그런 정도인데 선발부터 살펴보면 선발이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5선발 자리도 확실치는 않고요. 내일 선수도 6월 이후로는 예전만큼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올해 내일 선수가 이제 처음 KBO 리그에 들어와서 이 스위퍼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위퍼가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6월 이후가 ERA가 4.37, 피안 타율도 전반기보다 좀 많은데 사실 그 야수들의 그 좀 실책으로 인한 마운드에 어떤 뭐 지루함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선수가 그래도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 지금 선수이거든요. 물론 외국인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 그 어떤 그 입장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닝을 선발 투수
걸맞는 그런 인력을 채워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서동욱 선수께서 저희 비하인드를 위해서 내일 선수 직접 인터뷰를 해오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네. 이야기죠? 어제 사실 제가 직접 통화를 한 건 아니고요. 내일 선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통역분하고 통화를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했어요.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저 선발 투수로 전향을 하는 데 있어서 어깨 상태나 몸 상태가 컨디션이 좋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반기하고 후반기를 좀 나눠서 이제 물어봤더니 초반에는 이제 자기 본인에 대한 그런 정보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대팀 타자들이 조금 애를 먹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조금 이렇게 눈에 익는 것 때문에 좀 맞아 나가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제 자신 있어 하는 그 스위퍼에 대해서 내일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타성의 타구가 많지 않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무기는 스위퍼다. 그래서 더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내일 선수도 내일 선수지만 대체 외국인 선수 이제 크로우를 대체했던 알드레드 선수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스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알드레드랑 계속 함께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일단 포스트 시즌 등판을 위해서는 8월 15일 전에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기아는 그때까지 일단은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알드레드 선수가 기대만큼의 구위를 보여주는 건데요. 만약 알드레드 선수를 바꾼다라고 하려면 알드레드 선수보다 굉장히 좀 뛰어난 선수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투수 쪽 시장이 그렇게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비자 등의 행정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새 리그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는 알드레드 선수에게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패널들이요. 기아의 키플레이어를 마무리 자리로 지난주에 꼽았었는데요. 저희가 전상현 선수가 또 잘해주고 있잖아요. 토요일 전까지는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토요일 한 경기에 이제 네. 1이닝에 3실점 3자책을 해갖고 ERA가 높아졌는데 그 전까지는 7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1.00이었어요. 정혜영 선수가 빠져나가서 팀이 상당히 위기가 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 자리에 좀 훌륭히 메워졌죠. 근데 기아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팀 투수 ERA가 1인데요. 정혜영 선수가 있을 때까지는 이제 팀 ERA가 4점대로 1이었다가 빠져나가고 나서 한 달 가까이 동안에 지금 5위로 떨어졌어요. 5점대로 가면서. 이게 지금 아무래도 데미지가 좀 있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정혜영 선수가 빨리 지금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단장님께서 저희 녹화하기 전에 기아가 지금 1위를 하는 팀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전력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건 방송 아니라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사실 이게 지금 실책 많죠? 그다음에 선발도 투수들이 이제 지금 부상으로 많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지금 불펜도 4, 5라고 비교하면 지금 상당히 지금 후반에 들어가서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순위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전반기랑 비교할 때는 더 이게 독주태세를 굳건하게. 가고 있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 투자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이제 정혜영 선수의 공백이 크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혜영 선수가 드디어 지난주에 이제 퓨처스리그에 등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정혜영의 모습이 100%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컨디션이 좀 그만큼 올라오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뭐 정혜영 선수 되면은 2군 성적이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좀 구속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직구 구속이 140 초중반 정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부상 직전에 140 후반까지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회복이 되면 바로 1군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구단에 확인한 결과 현 시점 몸 상태는 굉장히 좀 좋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만약에 1군에 복귀를 했을 때도 우리가 기대했던 정혜영 선수의 100%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잘해주고 있는 전상현 선수가 마무리를 계속 맡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마무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기아에서 바라는 거는 정혜영 선수가 이제 돌아와서 마운드에서 본인의 무슨 스피드라든지 경기 감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끌어올린 다음에 그리고 현재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 이 선택을 해서 결정을 짓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혜영 선수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정혜 선수 가겠죠. 본인의 모습이 온다면. 근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전상현 선수 갈 가능성도 큽니다.
저는 뭐 정우영 선수가 다시 마무리를 맡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1군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제 마무리를 하지는 않겠지만 한 두세 경기 정도는 이제 좀 이렇게 편한 상황에서 나오겠죠.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결국에는 마무리는 정우영 선수가 맡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아가 과연 76.5%의 확률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혼돈의 중위권 5강의 주인은입니다. 네, 기아와 LG를 제외하고요. 지금 3위부터 7위까지 정말 박빙이에요. 게임차가 얼마 나지 않거든요. 이 5팀 중에서 5강 안에 들어갈 팀을 저희가 꼽아볼까 하는데요. 다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네. 뭐 말은 하겠지만 다들 펠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펠레 될 수도 있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단장님께서 먼저 스타트 끊어주시죠. 저건 유펠레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네. 팀들 중에서 KT가 지금 최근 상승세잖아요. 네. 그래서 KT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5강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또 일주일 후에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누가 또 부상을 당하거나 이러면. 그게 크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KT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작년 같은 경우도 최하위에 있다가 결국 2위까지 정규 시즌에서 올라갔고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KT를 그래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삼성이 선발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 2명하고 이승원 자원 투수하고 이제 원태인 선수하고 4명이 좀 잘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백정현 선수가 최근에 복귀했고 한 5선발 정도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5강에 가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저는 SSG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뭐 최정하고 김광현 선수가 있는 동안에는 SSG가 가을 야구를 못 가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들이 팀에서 이제 구심점 역할을 투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이 보면은 좀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지금 막 오뚜기처럼 계속 이게 버티고 있잖아요. 이 힘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 승률과 피타고리안 기대 승률의 차이가 가장 큰 팀이 SSG예요. 3년 연속 가장 높아요. 원래 피타고리안 기대 승률은 이제 운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 팀이 갖고 있는 저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순서가 말씀해주신 순서처럼 KT, 삼성, SSG, 3, 4, 5위 이렇게 가는 건가요?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KT의 저력을 굉장히 네네네. 믿고 계시는. 네네네. 다음으로는요. 이상훈 위원님의 3, 4, 5위 또 저희가 궁금한데요. 근데 지금 이 팀들을 이제 꼽으시면서 단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갖고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삼성, 두산, KT. 삼성, 두산, KT. 네. 아까 단장님께서 최종 선수가 건재하는 한 SSG가 5강에 못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SSG에 너무 오래 계셨기 때문에 최정 뭐 김광현 선수 대단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팀에도 다 있거든요. 서동욱 선수의 5강도 궁금하네요. 이게 조금 순서대로 또 정하기가 사실 진짜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저는 삼성, 두산, SSG를 꼽았거든요. 삼성, 두산, SSG. 그다음에 이제 NC하고 KT를 사실 이 5강 싸움이 빅 이슈 같아요. 5강 싸움에서 어떻게 판도가 바뀌느냐 좀 싸움 같은데 일단 삼성하고 두산은 야구하는 스타일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5강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SSG는 우리 류성규 단장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 표를 좀 더 드리는 경향이 사실 있고. 선배님이라서. 그렇죠. 네, 선배님이신 거로 제가 오늘 알게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순위에 대해서는 참 큰 의미가 없고요. 저는 정말 시즌이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이 판도가 어떻게 또 좌지우지 될지 사실 좀 기대가 되는 한 제목입니다. 이혜진 기자님께서 픽하신 5강은 어떤 팀들인가요? 저도 사실 순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말씀해주신 팀 중에 가장 먼저 5강에 들 수 있는 팀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KT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일단 이미 상승세를 좀 탔다라고 보고 또 이제 단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해
최하위에서 2위까지 올라갔던 이 승리 경험이 지금 선수들에게 엄청난 자신감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치로만 봐도 후반기 평균 자책점이 1위예요. KT가 자랑하는 어떤 마운드의 힘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저는 높은 좀 점수를 줬고요. 네, 다음으로 좀 고민했던 팀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저는 삼성을 선택을 했어요. 네. 뭐 후반기 들어 조금 이 뒷문이 살짝 좀 느슨해진 것 같기는 한데 대신에 방망이가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타자 친화적이잖아요. 그 장타 위주의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이 홈구장의 이점을 드디어 제대로 좀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합류한 이 카데나스 선수도 초반부터 좀 장타를 보여주면서 이 팀에 완벽히 필요한 선수였다라는 걸 좀 증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상승 곡선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저도 단장님 때문이 아니라 SSG를 한번 정해봤어요. 이게 참 신기한데요. SK 시절부터 이상하게 봄에 승수를 왕창 쌓았다가 여름에 살짝 주춤하고 그러다 가을만 되면 또 무섭게 살아나는 팀이 바로 이 SSG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일찍 여름을 좀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가을이 되면 또 무섭게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근데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NC전이에요. 올 시즌 SSG가 NC에게 정말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이 남은 NC와의 경기에서 어떻게 좀 경기를 치르느냐가 이 마지막 5강 싸움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가을에 다시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좀 빨리 까먹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에 충분히 좀 벌어놨어야 되는데 올해는 전반기에 마이너스 1로 끝났잖아요. 네. 후반기 시작하면은 항상 이렇게 좀 막 꼬꾸라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잘 버티고 있어요. 후반기만 놓고 오면 5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 페이스만 유지하면은 좀 날씨 다 풀리면 9월 달에 반등할 수 있는 팀이죠. 그리고요, 만약에 이 5팀 빼고 지금 하위권에 있는 3팀 있죠. 롯데, 한화, 키움. 이 팀들도요, 5강 안에 만약에 진입할 수 있다면 혹시 내가 픽한 5강 팀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기 8치월 얘기하신 분 있어요, 롯데. 말씀해보세요. 롯데, 그렇죠. 아니 이 세 팀 중에 제가 롯데 하나가 담당 팀이거든요. 이 두 팀이나 있다는 게 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제가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롯데가 몇 년 전에 이제 팔치올이라는 나름의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봄에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롯데가. 하지만 6월부터 좀 상승 곡선을 타면서 와, 드디어 여름에 폭발하겠구나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덜 같습니다. 폭발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 그 팀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롯데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초반에는 이제 막 그래도 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였을 텐데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해요. 사실 최근에 좀 승리보다 패배가 좀 많으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 5강이랑 조금 멀어지기도 했고 중요한 거는 7월 승률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제 하나랑 롯데가 거의 최하위에서 있거든요. 뭐 팀이 안 풀릴 때는 뭐 모든 팀이 그런데 투타 톱니바퀴가 좀 안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수가 좋으면 점수를 못 내고 점수를 내는 날은 또 점수를 너무 많이 내주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제가 7월 이후에 기록을 살펴보니까 롯데의 경우 1점 차 승부에서 정말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이 승률에서 또 최하위 1위, 2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중요한 경기에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이게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근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또 롯데와 하나가 윈나우를 여전히 외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올 시즌을 포기할 때는 아니잖아요. 9월 정도는 가야지 뭐 조금 내년을 바라보고 좀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5위권하고 이제 6경기 차 이 정도 나니까 포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5강에 있는 팀하고 한번 맞붙어서 그냥 3연승 해버리면은 그냥 두 게임 차밖에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죠. 정말 이 얘기하기가. 재밌어지겠죠. 예.
그리고 롯데와 하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보루로 이 감독님을 굉장히 믿고 있어요. 양 팀 모두 베테랑 명장들이 그러네요. 계시잖아요. 김태형 감독이라면, 김경문 감독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더 팀 순위를 높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좀 팀 곳곳에서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과연 우리 비하인드 패널들이 뽑은 5팀이어 5강에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마지막 주제는 마무리 순환 시대입니다. 네, 10개 구단 모두 이쯤에서 이제 불펜 고민 없는 팀은 사실 없겠죠. 하지만 유독 좀 이제 마무리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요. 먼저 성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7월 이후 10개 구단 마무리 투수 성적입니다. 삼성과 롯데가요, 7월 이후에 성적이 좋지 않은데요. 뒷문도 헐거워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위원님, 오승환 선수의 부진이 좀 일시적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원준 선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두 선수가 방어율도 2점대였어요. 근데 지금 김원준 선수는 6점대, 그리고 오승환 선수는 12점대. 근데 이렇게 짧게 던지는 투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투어 잡고 아니면 1이닝 던지면서 한 2점, 3점 딱 줘버리면은 방어율이 확 올라가요. 근데 이걸 내릴 때는 엄청나게 힘든 수고스러움이 있는데, 그때는 올 시즌 토탈로 봤을 때는 준수한 이 세이브 성적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났다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경기가 더 중요하고, 또 남아있는 경기에서 올 시즌에 잘 됐던 것과 잘 되지 않았던 거, 이런 거를 본인들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 잘 다시 추스러서 아마 피칭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보시기에 오승환 선수가 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오승환 선수는 나이를 얘기 안 할 수 없지만 그만큼 여름에 들면서, 무더위에 들면서 약간 어느 정도 체력에 조금 저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블론 세이브가 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심적인 부담감. 그러니까 작년하고 또 다른 삼성이라는 게 지금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어서 마무리를 하는 것과 하위권에 있어서 마무리를 하는 거는 이거는 천지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베테랑 선수라 그러더라도 심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서동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 시절에 오승환 선수 상대해 보셨잖아요. 네네. 조금 부진한 지금 모습 뭐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 기억을 되살려보면 오승환 선수가 갖고 있는 그 볼은 볼 스피드와 상관없이 그 돌직구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포수 마스크 쪽으로 형성되는 그 힘 있는 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낮게 조금 피하는, 도망가는 좀 그런 패턴이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심적으로 위축이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힘 있는 공을 전성기만큼은 이제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화구나 타자 눈에서 낮게 멀어지는 공을 던지다 보니까 이제 실투성의 공들이 잘 맞아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삼성이라는 팀은 순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팀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때도 계속해서 마무리로 오승환 선수를 기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승환 선수가 제일 낫다고 판단해서 오승환 선수를 계속 마무리로 쓰겠죠. 뭐 베테랑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지금 삼성이 하위권에 있어갖고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싶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순위 싸움을 엄청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으로서는 오승환만한 마무리가 대안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이제 58억을 주고 FA로 영입한 김재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후반기 들어가서는 이제 좀 기록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 선수가 작년에는 KT에서 피홈런이 2개밖에 없었는데 벌써 지금 10개예요. 그래서 지금 장타를 많이 지금 허용하고 있거든요. 압박의 영향도 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마무리로 바꾸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겠죠. 그리고 근데 지금 토요일 경기에 좀 의미 있는 장면이 2점 차로 이제 삼성이 KT한테 이기고 있었는데 9회 초에 김재현 선수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오승환 선수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근데 김재현 선수가 이제 솔로 홈런 맞고 초합까지 잘 잡고 또 오승환 선수가 또 아웃 카운트 하나 잡기 위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조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롯데의 뒷문을 지키는 김원중 선수도요. 지난주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담당 기자님이 나오셨으니까 좀 현장에서 분위기 어땠나요? 사실 롯데의 마무리는 김원중 선수입니다. 이거는 뭐 감독님도 언제나 좀 믿고 이 선수를 좀 지지하고 있고 선수 자체도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뭐 흔들리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7월 이후에 좀 성적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몇 경기 실점하는 경기들이 많아지면서 평균 자책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일단 저는 이 상성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원중 선수가 올해 전체로 봐도 사실 LG에게 좀 약했습니다. 올해 5경기 등판을 했는데 한 경기 빼고는 매번 좀 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엘롯 라시코라고 하죠. 워낙 팽팽했잖아요. 그런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뜬공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들 수 있겠더라고요. 이 김원중 선수 하면 누구나 다 아는 포크볼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좀 땅볼을 유도하는 그런 유형인데 뜬공이 많아지면서 좀 장타에 대한 위험이 조금 높아졌고 실제로 피장타율이 좀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포크볼의 좀 위력이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만 살짝 이제 본인이 해결을 한다면 다시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김원중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잠깐 김원중 선수도 돌아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해야 돌아올 수 있을까요? 보완 시즌 중에 뭔가를 보완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또 후반기 들어서 김원주 선수가 좀 이렇게 안 좋다는 어떤 그 지표가 있는데 저는 김원주 선수가 이제 후반기 들어서 이 파마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음가짐이거든요. 예.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김원주 선수하고 같이 이제 셀카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하는 거였죠. 야구장 딱 나갔는데 괜히 눈이 마주쳐. 김원중도 나를 봐. 그런 교감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 길러본 남자가 머리 길러본 남자의 마음을 알듯이 이제 마음을 딱 먹고 나왔고 그런데 한 가지 이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이제 상대 팀에서 이렇게 뭔가 걸고 넘어지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스텝을 밟으면서 이제 자기의 편한 그 축에 플레이트에 스텝을 밟으면서 맞춰가는. 근데 결국은 이걸 움직이다가 바로 던져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한번 그 스텝을 밟다가 한번 멈췄다가 던져야 되는데 이걸 이제 경고를 받고 나서 마운드 위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조금의 밸런스에 좀 문제가 왔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안타를 맞거나 정시 실점을 하게 되면은 더 나빠지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주 선수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연습을 할 때 근데 마무리 투수들은 경기하기 전에 뭔가 피칭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되거든요. 경기를 할 때 공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전에 뭔가라도 해서 이 스텝을 받다가 한번 스톱을 했다가 던지는 그 연습을 항상 좀 하고 들어오는 게 자기도 공식 마운드에 올라가서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마무리 투수들 성적들 볼게요. 치열한 순위 싸움 중인 중위권 팀들 한번 보겠습니다. 와, KT의 박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이고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자책점은 좋은데 세부 이 스탯들을 보니까 경기 볼 때 조금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찬 선수는 이제 클래식 스탯 그냥 기록을 보면은 양호해요. 괜찮은데 실제 경기를 보면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근데 7월에 이제 매 경기에 이제 보면 안타를 매 경기 안타를 허용했어요. 근데 마무리 투수가 딱 올라오면은 3, 4범퇴를 딱 시켜야지 좀 마무리 투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뭐 매 경기 안타 하나 주고 뭐 볼넷도 주고 이러면은 사실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근데 지금 NC도 이영찬 선수 외에는 마무리 대안이 좀 없잖아요. 근데 이 선수도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적지 않은 나이라서 과부하가 있어서 조금 이제 구위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요. 문승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그 마무리 투수가 좀 풀타임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루틴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SSC는 그래도 괜찮은 게 노경훈이든 조병현이든 서진용이든 여러 명의 이제 불펜 자원들이 좋은 선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승원 선수에 대해서 과부하 부분은 조금 적지 않을까. 팀 상황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상훈 위원님, 마무리 투수로서 마무리 투수의 고충 한번 저희가 들어볼게요. 끝내기를 맞으면
내 인생은 끝난다. 네. 그런 기분이 이제 그날 저녁에 형성이 돼요. 뭐 순간적으로 지금 기억나는 건 제가 97년도에 마무리할 때 그때 당시엔 쌍방울 레이더스 전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경기를 하는데 이게 3연전이잖아요. 근데 3연전 중에 첫 경기 등판을 했는데 상대에도 이제 마무리 투수가 등판을 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올라왔어요. 근데 끝내기를 맞았어요. 근데 상대 팀의 마무리 투수는 이제 맞고도 승리 투수가 된 거고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아침 한 8시까지 잠을 못 자고 억울해서 또 나갔는데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역전이 돼서 저 또 올라가서 던졌거든요. 또 끝내기를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마지막 3연전 날 마지막 날에 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면은 감독이 안 올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것 같은. 근데 또 올려보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경기는 3점원대로 끝났어요. 그래서 블론 세이브를 하면은 빨리 이 블론 세이브를 잊어야 하는 경기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시 제 바란스로 가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자꾸 뭐 민기적거리고 이렇게 상황이 안 되고 이러면 되게 좀 뭐라 해야지 좀 의기소침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야구가 이 시즌 중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멘탈 관리밖에 없습니다. 예, 멘탈 좀 똑바로 안 잡으면은 그냥 시즌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마무리 투수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요. 과연 각 팀의 뒷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글 마무리 투수는 어떤 투수가 될지 지켜봐 주세요. 이번 순서는 비하인드가 뽑은 주간 MVP BVP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비하인드 패널들에게 눈도장을 콕 찍은 선수는 어떤 선수들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와, 류선규 단장님은 김도영 선수를, 이혜진 기자님도 역시 기아의 김도영 선수를, 서동욱 선수도 김도영 선수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위원님은 기아의 양현종 선수를 뽑아주셨습니다. 와, 이상훈 위원님께서 유일하게 양현종 선수를 선택해 주셨는데 저도 김도영 선수 좋죠. 네, 뭐 30,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양현종 선수가 팀 내 이 KBO 리그 또 거의 최고참으로서 최근에 나오지 않는 이 완투승을 또 하면서 그리고 일요일 날 있었던 경기에서도 6인닝 무자책으로 잘 막아줬거든요. 결국 팀이 마지막 역전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 완투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던지겠다는 그 표현도 있었어요. 예, 벤치에. 그래서 그 모습에 또 반했습니다. 근데 그 의지 얘기해 주셨는데 양현종 선수 스타일이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인가요? 양현종 선수는요, 제가 이제 경험상 사고방식 자체가 남다른 선수예요. 어때요? 기아에서 이제 맏형이자 이제 원클럽맨이잖아요. 십수년간 메인인 그 이닝히터로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 투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양현종 선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 책임감으로서 많이 좀 무장이 돼 있죠. 양현종 선수가. 네, 양현종 선수가 완투승 한 날 김도영 선수가 또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을 했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이제 다음 주 MVP 뽑을 때 김도영이 한 건 할 거다라고 당당하게 외쳐주셨던 단장님 네. 보시면서 좀 뿌듯하셨죠?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김도영 선수가 이종범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본 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선수는 이종범 선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종범 선수보다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도영 선수를 최근에 올해 딱 보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투수가 내가 아닌 게 다행이다. 네, 이 정도. 근데 이걸 왜 느낄 수 있었냐면은 저는 이종범 선수를 상대를 많이 해봤잖아요. 물론 뭐 일본의 주니치에 같이 뛰어보기도 하고 했지만 싫어요. 타석에 나오는 게 싫어요. 살아나가면 그 뒤가 더 괴로운 거예요. 나가면 다 뛰어버리니까. 근데 김도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이 장태력까지 이제 보유하면서 아무튼 저는 지금 김도영 선수를 상대하지 않는 게 저는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진짜 사실 지금까지도 뭐 월간 10홈런 10도루 전반기 20, 20 그리고 이제 30, 30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김도영 선수 얘기로 진짜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시끌시끌하죠. 요즘 기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핫합니다. 특히 그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치는 날은 정말 이 단체 톡방이 정말 뜨겁게 달궈질 정도였는데요. 사실 뭐 많은 이들이 이제 정규리그 MVP에 지금 김도까지는 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인 게 이 정규리그 MVP 하면 저는 좀 3박자가 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개인 성적
그리고 팀 성적, 그리고 임팩트 있는 어떤 장면. 김도영이네요. 선수가 이걸 이미 다 해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40, 40까지도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거의 근접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뭐 최연소 100득점 선점, 또 최소 경기 100경기 기록까지 뭐 알차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지금 3년 차예요. 작년 시즌하고 재작년 시즌을 보면 이 땅볼 비율하고 이 뜬공 비율의 차이가 확실하게 올해는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박 사건이죠. 사실 이 FA 기간을 좀 빨리 줄여서 더 큰 무대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포스팅을 줄여야죠. 네. 9개 구단 팬이 다 바라고 있는 바라고 하더라고요. 더 큰 무대로 가야 위원님처럼 가야죠. 5년 만에 가야죠. 사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이 김도영 선수가 좀 몸쪽 변화구에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도영 선수가 이마저도 극복을 하면서 거의 뭐 약점 없는 선수로 거듭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단에 좀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김도영 선수 자체가 원래 적극적으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좀 물어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제가 좀 해소를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런 피드백을 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김도영 선수가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도영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하인드 배틀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번 주 활약할 MVP, BVP 선수들 뽑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는 삼성 강민호 선수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후반기 들어 정말 맹타를 휘두르고 있거든요. 후반기 타율 1위, 홈런 1위, 정말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 비결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야구를 얼마나 더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소중하다. 이 간절함이 나의 원동력이면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저는 울림도 있었고 이게 바로 또 베테랑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최용우 선수를 사실 직감을 했거든요. 최용우 선수가 가장 가지고 있는 그 리즈가 뭐냐면 타점이에요. 주자만 나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못 불러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고 위원님이 마무리 투수 이제 블론 세이브 했던 것처럼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커요. 최용우 선수는. 그래서 타점에 대한 그 욕망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타선에 있을 때 내 앞과 뒤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바란스를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도영 선수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최영우 선수가 타선에 버티고 있는 이 현실이 김도영 선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김도영 선수를 BVP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최영우 선수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최영호 선수, 네. 류성규 단장님은 계속 김도영 선수 하기가 부담스러웠지만 지금 30-30에 홈런 2개, 도루 1개 남겼잖아요. 네. 몇 주 전만 해도 그 득점하고 장타율만 1위고 나머지는 좀 1위하고 차이가 컸는데 지금 어느새 다 지금 사정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홈런 2개, 도루 하나를 하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김도영이죠, MVP는. 30-30 이번 주가 될 것이다. 네네. 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비하인드 배틀입니다.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 주제는요. 7월 MVP 후보 강민호 vs 김도영입니다. 김도영 선수는 3, 4월 때 한번 MVP가 됐고 5월 건너뛰고 6월 MVP하고 지금 7월 MVP도 유력 후보잖아요. 월간 MVP가 생긴 이후로 그 3번 수상하는 건 처음입니다. 진짜. 이번에 타게 되면. 이 MVP 한 번 타기도 어려운데 월간 MVP를.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김도영 선수 월간 MVP 3번 뭐 이렇게 간다 뭐 이런. 근데 그 정도면은 시즌 MVP가 아마 될 겁니다. 네, 그 정도의 MVP를 받았다는. 서동욱 선수는 혹시 현역 시절에 월간 MVP 수훈 선수는 받아봤는데 이 월간 MVP는 사실 거리가 좀 많이 멀었던 것 같아요. 어렵죠 이게 네. 한 명.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시즌을 통틀어서 그 제일 기대되는 선수들이 받는 상 같아요. 네, 김도영 선수 못지않게 강민호 선수도 사실 굉장히 핫한 7월을 보내고 있거든요. 김도영 선수가 없다고 치면 강민호 선수도 월간 MVP 받기에 충분하죠. 충분한데 김도영 선수가 워낙 지금 임팩트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좀 불이익을
않는 측면이죠. 기자분들 의중도 궁금합니다. 좀 어느 쪽으로 쏠려 있나요? 두 선수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지만 근데 또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팩트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클링 히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기자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좀 투표가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하인드 패널들의 선택도 들어봐야겠죠. 나에게 만약에 월간 MVP 투표권이 있다면 강민호 선수와 김도영 선수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강민호 선수한테 미안하죠. 너무 잘했는데. 근데 그 사이클링 히트 그게 컸어요. 그것도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인데 1루타, 2루타, 3루타 마지막에 홈런. 그리고 마지막 홈런 칠 때 마치 그런 거를 노려서 받아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링 히트가 저한테는 지금 내리에 좀 많이 박혀 있습니다. 아, 역시 임팩트가 네. 컸던 것 같아요. 임팩트가 강한 김도영 선수 말고 저는 강민호 선수요. 오. 네. 왜냐하면 베테랑의 품격을 지금 강민호 선수는 가지고 있거든요. 한 달간 그 쌓아왔던 홈런 개수라든지 타율이라든지 이거는 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당연히 김동현 선수 해야죠. 저는 그 경기 이제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쳤을 때 두 번째 2루타가 우중간을 가르는 타구예요. 이 타구가 원래 3루 가야 될 타구인데 2루에 또 멈췄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석은 이거는 일반적인 선수 같으면 2루타인데 이것도 3루를 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절을 하나 싶을 정도. 하늘이 도왔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2루타, 진짜? 3루타 순서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걸 생각해서 조절을 했나 나중에 생각했을 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투표권이 있어서 살짝 좀 그러네요. 네, 좀 말하기가. 그렇긴 한데 일단 아직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 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도 그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가 너무 강렬해서 기아 김도영 선수에게 한 표를 클릭하려고 중간까지 오지 않았을까 일단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맞습니다.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신바람 LG의 공수를 지배하고 있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그냥 공격적으로 치려고 했던 것 같아. 볼을 많이 보고 또 ABS라는 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극복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좀 많이 힘들지만 시즌은 길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 올해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오히려 팀 성적을 위해서 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기아의 박찬호 선수, 그다음에 SSG 박성환 선수 정도인 걸로 내가 느껴져. 글쎄 어떤 의미일까. 그래도 항상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졌으면 좋겠어. 비하인드에서 오지환은 영구 결번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LG의 오지환 선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9년 만에 우승을 이끈 주장이고 한국 시리즈 MVP였으니까 그런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저는 오지환 선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 본 것 같아. 그 목표를 하고 있어.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 팬분들이 있어서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우리는 평소에 가족보다 더 많이 본 사이니까 되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 늘 함께할 동료고 좋은 추억이고 그리고 앞으로 야구하는 동안에 함께 갈 동료인 것 같아. 그래도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 글쎄 그 순간에 느꼈던 걸 썼던 것 같은데 그냥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앞으로의 뭐 내 생각들을 많이 적어서 전달한 것 같아. 실제로 팝하고 해준 거야. 어플 알잖아. 다들 있잖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뭐 하겠다고 하면 나는 적극 찬성을 할 것 같아. 자기가 원하는 걸 시키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야수 쪽을 선택할 것 같아. 아무래도 손주영이라는 친구가 잘 될 것 같고 이건 반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혜민이 형, 현수 형이 키플레이어가 될 것 같아. 이건 어쩔 수 없어. 너네도 알잖아 지금 이 느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 난 지금 충분히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늘 그래왔듯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열정적이고 뭔가 그 감정 자체가 좀 다른 것 같고 마치 집에 온 느낌이고 여기에서 들려지는 함성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어느덧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바로 그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비하인드 픽인데요. 지난주 예측 결과부터 확인하시죠. 와, 오랜만에 전보다 이렇게 시커먼 화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가 와서 날씨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천 취소를 예상했던 제 경기가 오히려 세 경기를 다 무사히 치렀고요. 담당 PD님 제외하고 다른 분들 경기가 한 경기씩 취소가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우천 취소 아쉬우시죠, 단장님? 네, 제가 승부 예측 맞추기도 어렵지만 틀린 경기의 그 대부분이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세 경기를 다 소화하지 못한 경우들이었거든요. 이렇게 비가 이게 막 동남아 날씨처럼 그러니까요. 오면은 예보도 보는 게 의미가 없다 싶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날씨는 우천 취소는 예측 안 하시고 정통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요, 지금 비 많이 올 때만. 지금처럼 이런 날씨 때만 이때는 안 보려고요. 굉장히 지금 심기일전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번 주 예측 결과 만나보시죠. 네, 이상훈 위원님께서 SSG의 위닝을 예측해 주셨고요. 이혜진 기자님은 하나와 KT 시리즈 1대1. 저는 NC와 키움에서 키움을, 류성규 단장님은 LG, 서동욱 선수는 기아를, 그리고 담당 PD님은 역시 기아의 수입을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서동욱 선수가요, 2번 중에 한 번 맞추셔가지고 굉장히 높은 승률, 5할 승률을 기록을 하고 계신데 이번 주 어떻게 분석하신 건가요? 일단 저도 날씨를 먼저 체크를 했고요. 네. 남쪽에는 비가 안 올 거라고 감히 예상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알드레드 선수하고 네일 선수가 출격을 할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과감하게 위닝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와 KT의 이혜진 기자님께서는요, 비가 한 번 올 거라고 보신 것 같아요. 아니, 옆에 계신 단장님께서 저한테 이 승부 예측의 기본은 날씨 예측이라고 엄청 강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까지 탈탈 털어서 다음 주 기상 예보를 봤는데 비 소식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많이는 아닌 것 같아서 한 경기 정도 취소된다고 보고 하나와 KT가 1대1 이렇게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날씨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단장님. 이번 안 봤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LG가 타격 페이스가 상승세잖아요. 그리고 선발 매치업도 LG가 조금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LG가 또 금요일, 토요일 날 이틀 좀 푹 잘 쉬었잖아요. 이 휴식의 효과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LG가 2승 1패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의견 들어볼까요? SSG가 현재 이 5강 싸움을 처절하게 하고 있는 팀으로서 봤을 때에는 최정 선수나 이런 고참급들의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힘들을 벤치에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SSG한테 2승을 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 코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담당 PD님의 예측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남기셨어요. 7월 마지막 시리즈 김도영이 30-30 달성할 거다. 기록을 눈앞에 둔 김도영은 아무도 못 막는다. 김도영이 하드캐리하고 경기를 지배하면서 기아가 수입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했던 변우혁도 드디어 터지지 않았냐 하시면서 또 이제 기아의 수입을 예측을 해주셨는데 기아 제일 잘하시는 서동욱 선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PD님께서 기아 그냥 팬이신 거죠?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근데 김도영 선수가 30-30을 달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도영 선수는 20-20 내추럴 사이클링 히팅도 마찬가지고 득점이나 사실 이게 뭐냐면 타격 쪽에서는 멘탈이나 이 심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단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이제 NC와 키움의 이번 정규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예측을 했는데 키움이 2를 줬어요. 제가 보통 키움의 위닝을 예측을 할 때는 헤이수스 선수가 나올 때 2를 예측을 하는데 사실 이번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NC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선발은 하트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선을 봤는데 박건우 선수가 빠지면서 변수가 생겼고 최근에 저는 필요할 때 잘 쳐주는 송성문 선수에 또 이제 기대를 걸어보면서 1대2로 예측을 해봤어요. 고척돔이라서 비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제 예측 어떤가요? 저보다 난데요? 별의 별거를 다 알고 계시네요. 열심히 찾아보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상 걸려 있습니까? 그럼 제발 타세요. 저 응원해 주시는 기대하겠습니다. 분. 예. 감사합니다.
과연 승부 예측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저희 비하인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어느덧 저희가 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해주신 두 분 오늘 녹화 어떠셨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잘 풀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또 오게 된다면 더 풍성한 이야기들 들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박소영 아나운서를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 궁금하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위원님께서 머리 얘기해 주셔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서동욱 선수는 혹시 쓰셨나요? 저는 좀 털이 많아서 안타가 안 나오는 날은 한번 시원하게 맨도 쉐이빙도 하고 머리를 민 적은 머리는 제가 밀어본데 왜요? 프론트에 있다가 야구를 못 해갖고 그냥 열받아서 한번. 단장 시절 때요? 단장 아니고요. 그 팀장 때? 그 선수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면? 가발 썼어요.